마켓플러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까지 혼란스러운 하루를 마쳤습니다. 관련주로 분류되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투자증권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5%, 19%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우리기술투자, 위직트도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현물 상장 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정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를 내며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물 ETF뿐 아니라 선물 ETF에 대해서도 KB증권은 신규 매수를 중단했고 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해 추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 상하이를 누르고 아시아 정상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은 6조 3,200달러로 3년 만에 상하이 증시를 앞질렀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대신 일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도 1990년 2월 이후 33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5,000대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반면 일본과 대조적으로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초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9거래일 사이 코스피는 5%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하락세가 큰 이유는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커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외국인의 이탈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년 사이 주가가 250%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로봇 등 다른 로봇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이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주에 대한 상승 열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취재를 종합해보면 협동로봇, 또 물류로봇, 로봇 부품 분야 내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유진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로봇 사업 관련 MOU 체결 건수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100여 건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는 과거 사이클을 토대로 좀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가 로봇 업황이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국내 로봇 산업의 본격적인 로봇 사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로봇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큰 만큼 대표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